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뭔가 뒤에 봐도 심상치 않은 곳에 나와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로고 보면은 뭔가 달라요. 르노마크 하면은 태풍마크가 생각이 나는데 로장주 로고로 바뀌어 있죠. 르노코리아의 성수사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누벨바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누벨바그? 누벨바그라는 이유가 뭘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뜻이긴 한데 물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뭐 이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동안 르노가 약간 잠자고 있었잖아요. 잠자는 그 큰 거인을 깨우는 오늘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들어가지고 어떤 차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으로 가시죠. 자, 가장 먼저 보여드릴 차는 이 옆에 있는 새로운 차량입니다. 이 차는 저희가 최근에 촬영했었던 XM3 하이브리드 아닌가요? F1 기술이 적용된 굉장히 독특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근데 마크가 달라졌고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더 이상 XM3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르카나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아르카나, 뭔가 이름이 되게 좀 깔끔하지 않나요? 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XM3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됐지만 해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수출이 엄청 많이 나가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과 해외 이름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누벨바그를 시작으로 바로 이곳에서 이 로장주 로고를 바꾸고 XM3라는 이름을 벗어던지면서 아르카나라고 하는 글로벌 명칭으로 통일을 한 거죠.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인기도 많고 가성비도 좋은 모델이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인기 있는 차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소소하게 변한 부분들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한번 둘러보면은, 저는 이런 워낙 튀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이 금장 이 라인들 자체도 굉장히 좀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에 있는 이 로장주 로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 보면 핸들 로고 디자인도 변경이 된 거죠. 야, 이거 로고 하나만 변경됐지만 생각보다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죠. 이 아르카나를 빨리 한번 더 시승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 오프닝 때 뭐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었던 거인이 깨어났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진짜 딱 들어맞는 게, 그동안 르노의 신차도 많이 없었고 뭐 해봐야 XM3, QM6, 뭐 QM6 퀘스트, 물론 르노를 좋아하고 르노의 가성비를 안다면 그 차들도 꽤 매력적이긴 하지만 신차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누벨바그 이 시작으로 새로운 모델들도 출시할 예정이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르노코리아 성수사업소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QM6도 촬영했었고 QM6 퀘스트도 촬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기술력들이 쌓이고 이 완성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이 QM6 같은 경우에는 타고 다니면은 이제 완성도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타고 다니면서 문제 생길 거 많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야, 로고 진짜 하나 바뀌었는데 분위기 자체가 꽤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 쪽 로고도 로장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르노코리아의 이런 행보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변화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올해를 시작으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거, 르노코리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부분이죠. QM6는 하고 싶었던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이런 스웨이드 소재라든지 이 헤드레스트 디자인이라든지 가격까지도 나쁘지 않고 말이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옆에 있는 르노의 새로운 신차 세닉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뭔가 디자인도 파격적이고 드디어 이 로장주의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한 신차가 나온 겁니다. 이 차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세닉이라고 했잖아요. 르노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르노의 대표적인 차가 뭐가 있어요? 메간이라는 준주형 차가 있어요. 메간이라는 차의 파생형 모델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세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거 메간이 뭔지 몰라, 이 차가 좀 어려운데, 이러면 그냥 우리나라 나왔던 차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세그먼트, MPV 모델이지만 지금 단종된 바로 그 녀석 카레스 생각하시면 돼요. 차 크기는 산타페 TM과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전장, 전폭, 전고 거의 비슷하죠. 물론 차이점은 얘는 SUV가 아니라 MPV 모델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전고는 SUV만큼 높지는 않지만 실용성에 있어서 이 차는 꽤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자인만 봐도 어때요? 심상치 않죠? 전 사실 이 세닉을 보기 위해 르노코리아의 성수사업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이렇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르노코리아에서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 나올 차가 없지 않냐? 아, 무슨 소리. 부산 모터쇼에서 나오잖아요. 오로라 프로젝트 하이브리드 모델로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하는 바로 그 차. 그 차가 모터쇼 때 나옵니다. 어디? 부산 모터쇼 때. 르노 또 본진이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야심차게 만든 그 오로라 프로젝트 차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이 세닉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MPV 모델이라 그러면 약간 좀 무난하고 좀 이게 뭔가 좀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동안 르노가 디자인이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SM6도 마찬가지고 QM6도 마찬가지고 저 보면 아르카나 디자인도 나쁘지가 않아요. 세닉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존재감은 확실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이 프랑스 르노 차는 말이에요. 이 디자인 자체도 각을 좀 포인트로 많이 집어넣어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보면 어때요? 이런 라인들만 봐도 굉장히 좀 각이 서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도 뭐 스포츠 쿠페, 쿠페형 SUV 뭐 이런 차들은 각이 서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차들은 그런 각을 좀 강조 안 해요. 근데 세닉은 어때요? 야 이런 끝에 있는 이런 라인들 직선의 각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죠. 게다가 이렇게 MPV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 자체도 깔끔하고 요 위에는 블랙으로 투톤 느낌도 들어갑니다. 이게 블랙으로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 차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느낌을 보여줘요. 사이드 미러도 투톤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니크한 느낌을 좋아하는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휠 보면 어때요? 로장주 로고가 바뀌었어요. 휠캡도. 근데 요 육각형. 요게 로장주의 그 육각형 라인과 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신경을 써놨고 요게 지금 공력 휠이 들어가 있어요. 요 얘기는 뭐예요? 이 차는 전기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유럽 기준으로 한 400 중반에서 60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인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프랑스 이 차들의 또 특징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 노면이 나름 좀 잘 깔려 있잖아요. 포장도로가 많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프랑스는요 비포장도로나 약간 그 벽돌같이 해가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면이 불규칙한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세닉 같은 경우도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도 꽤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 승차감 편한데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 프랑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이쪽에 보면은 이런 라인들 이거 봐봐요. 평범하지 않잖아. 제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크롬 몰딩도 이렇게 라인에 조화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게 이 위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크롬 몰딩에 이런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다 로장주의 그 라인이 있죠. 선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벨트 라인도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 가니쉬가 어떤 걸 또 보여주냐면 차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블랙으로 약간 스포일러처럼 밑으로 쫙 했는데 제가 실제로 차를 이게 뒤에서 딱 보면요. 와, 이거 차가 굉장히 낮아 보인다. MPV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낮고 긴데 뭔가 좀 더 차 느낌이 슬림하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게 디자인의 힘입니다. 디자인의 힘. 프랑스 차들이 원래 옛날부터 이런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잘하긴 했어요. 딱 봤을 때 차가 되게 좀 예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한 거죠. 자, 후면부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로장주 로고와 세닉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도 Y자 형태의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테일램프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뻐요. 르노 코리아 시절부터 뭐 사실 QM6 그다음에 아르카나도 비슷한데요. 바깥에 커버로 마감을 하고 안쪽에 그 뭐 방향 지시등 그리고 브레이크 등들을 디테일로 따로 나눠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가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구분을 나눠 놓는다는 거는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이 불빛이 들어온 모습도 굉장히 예쁘죠. 프로젝션 타입은 아니고 MFR 방식인 것 같아요. MFR 방식이고 이 밑쪽이 방향지시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앞쪽에는 일반 타입의 방향지시인데 재미난 건 뒤쪽에 있어요. 무빈턴 시그널처럼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향지등이 보입니다. 원래 이게 방향지등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테일램프, LED 테일램프가 들어오는데
이 방해신을 끄면 미등 상태로 바뀝니다. 제가 자꾸 이 커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쪽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깥에는 커버가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디테일들을 잘 보일 수 있게 투명 커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 커버로 바꿔 놓으면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이 잘 보여가지고 차가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거죠. 요게 좀 고가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막 좀 옵션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세닉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안쪽 디테일이 잘 보일 수 있게 커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한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각이 많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기의 흐름, 또 이런 또 공력 전달이나 또 디자인적인 요소도 또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예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굴곡들과의 라인, 그러니까 하나의 면에 몇 가지의 굴곡이 들어있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자, 이 부분만 보통 보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자동차 어때요? 그냥 동그랗게 마무리를 해놓고 그냥 포인트로 뭐 크롬 정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차가 되게 각져 있으면서도 동그랗게 뭔가 볼륨감 있다라는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Y자 형태의 이 연결되어 있는 이 테일램프, 이쁘다라는 말이 딱 여기에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라인 어디서 봤어요? 측면에 있었던 거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 뭐냐? 통일감 있는 디자인이 앞뒤 옆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전동 트렁크 역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과 전기차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충전구와 히든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또 폴딩이 또 돼요. 그러면 풀플랫으로 만들어가지고 차박이라든지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자, 뭐냐면 소리가 나죠? 트렁크가 열리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버튼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놨어요. 클릭했을 때 소리가 나면서 트렁크가 닫힌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전 세이프티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차문 손잡이가 팝업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힐을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 손잡이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좀 더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쭉 가로지는 대시보드 상단과 도어 트림 연결해주는 이 앰비언트 모드 등, 이야, 이런 것도 이제는 르노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실내 디자인도 화려합니다. 물론 소재들은 재활용 소재를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시트, 대시보드, 루프, 이런 부분들만 봐도 재활용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재활용된 이 소재가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근데 예전 전기차들도 많이 사용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놀라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실내 인테리어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실내 디자인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 텐데요. 요거 아마 르노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르노 21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요거 80년대 나온 차인데 그 차의 실내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풀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QM6나 아르카나에 들어가 있었던 기존에 보여줬던 디스플레이와 거의 비슷한데요. 계기판과 하나처럼 연결해 놓은 듯한 디자인으로 오히려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일체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그냥 마냥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직관성이 떨어지고 막 사용하면 불편하고 막 이러면은 있으나 마나한데, 지금 딱 앉았을 때는 운전석을 감싸는 듯한 구도로 이게 좀 안이 휘어져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좀 감싸고 있어서 직관성이나 이 시안성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전 느껴지네요. 그다음에 이런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 뭐 온도 조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로 버튼으로 빠져 있고요. 비상 스위치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테리어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넓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센터 터널로 컵홀더와 이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아이템들이 많은데, 요거는 내가 만약에 넓은 좀 부피가 큰 짐을 싣겠다 이러면 요거 빼고 이 안에다 넣으면 되고요. 나는 좀 부피가 좀 작은 짐이 굴러다니는 게 싫다 그러면 요 커버를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짐의 크기로 나눠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앰비언트 블루등이 왜 나올까요? 밤 어두운 그런 곳을 주행할 때 실내가 너무 어두워 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기 뭐예요? 물건을 수납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 불빛을 매단 이게 위에 이렇게 키면 번거롭고 이것도 잘 밑으로 안 내려와요. 이 부분에 물건을 빼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무드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앰비언트 무드등처럼 들어가가지고 이 안쪽이 훨씬 더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차가 단순히 그냥 가성비로만 이야기하기 좀 애매한 게 이 솔라 루프인데, 이게 그냥 개방형으로만 되어 있으면 진짜 한여름에 쪄 죽어요. 그리고 너무 실내가 훤히 보이니까 이게 별로거든요. 근데 솔라 루프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려지거나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2단계로 작동이 되는데 한 번 누르면은
앞쪽 1열까지 반을 열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뒤에까지 다 열립니다. 프라이버시와 멋을 둘 다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유리가 상고방 거예요. 프랑스 회사 고가 유리. 그 상고방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확실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LED 등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오픈 R링크라고 있어요. 뭐 현대 블루링크 같은 그런 개념처럼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는 제가 시승차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소재가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좀 막혀 있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 있고요. C타입 단자가 위쪽에 달려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C타입 단자가 요 밑으로 들어가면요 손이 잘 안 닿아요. 줄이 길어져야 되니까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줄을 탁 쳐가지고 연결이 좀 약간 끊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위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을 연결했을 때도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로고, 핸들 로고도 되게 예쁘고 이런 버튼들 하나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햅틱 버튼처럼 막 진동이 지금 느껴지는 건 아닌데 약간 반 터치처럼 작동이 됩니다. 이 모드 변경하는 것도 이쪽에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앰비언트 무드 등과 이 계기판의 이 컬러 색상이 바뀐다는 점도 되게 재밌다 생각이 좀 드네요. 에어벤트는 이쪽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 그리고 여기 상단 쪽에 에어벤트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소재들도 고급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글로브 박스도 있는데 글로브 박스가 보통 이렇게 당겨가지고 레버처럼 당기는데 세닉은 이걸 눌러서 글로브 박스가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몰딩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 진공 형태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는 풍절음을 좀 막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전기차 모델이라 평평하죠. 공간도 굉장히 넓고 위쪽에 수납 공간, 저 사실 이런 포켓 주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뭐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 이런 아이디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점은 진짜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긴 한데 보통 전기차들은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평평해가지고 2열에 이 허벅지 뜨는 거 있죠. 요게 떠서 막상 타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세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허벅지를 받쳐주는 요 부분 있죠. 이게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쓴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야,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생각해냈나. 이렇게 돌리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냐? 이런 식으로 핸드폰 거치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안쪽에 있는 크롬 몰딩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썼고 여기는 수납함처럼 또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안쪽에 C타입 단자가 2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2개,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은 르노코리아의 누벨바그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세닉을 시작으로 이 옆에 QM6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진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평범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차의 컬러가 새로 나온 컬러입니다. 이번에 로장주 엠블럼이 나오면서 녹턴 블루라고 하는 신규 컬러가 런칭을 한 거죠. 이런 컬러가 질리지가 않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검정색, 밝은 곳에서는 파란 색깔, 이런 매력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르카나. 이 모델도 이제는 글로벌 모델에 맞게 이름까지도 XM3가 아니라 아르카나로 통일을 한 거죠. 이번을 시작으로 새롭게 하나하나씩 나온다라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누벨바그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 자, 과연 부산 모터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하이브리드, 르노 코리아의 야심작, 어떤 모델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 차는 또 저희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